고혈압이 만성질환이라고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 오늘 이 기사 보시면 깜놀하실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동아일보 기사고요. 11월 18일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볼게요. 혈압 오르기 전부터 뇌 손상 시작. 고혈압 인지 저하 연결고리 발견. 자, 이거 보세요. 혈압이 오르기 전부터 뇌 손상이 된대요. 오? 이게 무슨 말이지? 고혈압이 또 인지저하랑 연결이 되어 있다? 인지저하면 치매인가요? 뭐 하여튼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은 고혈압이라는 걸 좀 만만하게 봤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데 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입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눈에 띄게 상승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복잡한 뇌 손상 과정을 촉발한다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자, 이제 충격적. 우리 고혈압은 그냥 혈압만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뇌 손상한다네요. 고혈압이 뇌를 손상한다. 뇌 손상? 이게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냥 혈압 높으면 혈압 낮추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뇌를 손상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연구 결과라고 하니까 그 근거를 따져볼게요. 자, 미국 코넬 대학교 와일 코넬 의대 연구진은 최근 전임상 연구에서 고혈압이 뇌혈관 뉴런 백질을 조기에 손상하는 세포 분자 수준의 변화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하. 일단 이 논문의 근거부터 우리가 따지러 갑니다. 이 논문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뉴런이라는 학술지에 나온 거예요. 뉴런은 말입니다. 정말 권위가 엄청난 학술지입니다. 그냥 별점 5개라면 5개 만점입니다. 굉장히 근거가 높은 이 학술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11월 14일에 나온 논문입니다. 자, 이 뭐 영어로 긴 논문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 자, 이 논문은 그만큼 근거가 있다는 건데 조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전임상. 아, 그러니까 사람으로 임상을 한 건 아니구나. 그 쥐를 가지고 한 거예요. 다음에 세포 분자 수준의 변화다. 그러니까 이제 인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아니고 하여튼 분자 수준 또는 세포 수준의 검사 결과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포인트가 있지만 하여튼 이제 이 논문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고혈압에 대한 어떤 긴장을 우리가 좀 늦추지 않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따라가 봅시다. 자, 이러한 변화는 왜 고혈압이 혈관성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이제 인지장애의 주요 위험 요인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우리가 고혈압은 고혈압인 줄만 아는데 이 고혈압이 말입니다. 인지장애를 일으킨다.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분명히 인지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고혈압을 고혈압만으로 보고 당뇨병을 당뇨병만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성인병은 그 다른 이 중요한 이제 다른 영향들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 이 논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논문은 이 고혈압이 인지장애, 그러니까 이 인지장애가 뭐냐면 혈관성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인지장애는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종류가 알츠하이머 치매, 뭐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치매 위험을 준다는 이제 굉장히 삐삐 소리 나는 알람을 주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연구했는지 볼게요. 연구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엔지오텐신2를 생쥐에 투여해 고혈압을 유도했대요. 3일과 42일째에 각각 뇌세포 변화를 분석했다. 자, 이 방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엔지오텐신2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혈압 높이는 호르몬이에요. 혈압을 높이는 이런 호르몬을 생쥐한테 넣어서 사흘 뒤 또는 41일 뒤에 뇌세포가 뭐가 바뀌었냐. 그것만 세포 차원에서 본 겁니다. 세포 차원에서.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그냥 쥐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그냥 세포만 본 거다. 이게 뭐 근거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하여튼 그 조사 방법 차원에서는 근거가 제일 높은 겁니다. 자, 그 결과를 볼게요. 고혈압으로 이제 쥐를 유도했으니까 참 쥐가 불쌍하지만 어쨌든 뭐 하나의 실험 동물로서 고혈압을 유도한 뒤에
사흘 뒤에 혈압 상승이 없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3일 뒤, 이 보니까 혈압 상승 없다. 그러니까 이제 혈압 높이는 호르몬을 넣었잖아요. 근데 혈압 상승이 없더라. 그러면 사흘 정도는 갑자기 고혈압 상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뇌혈관 내피세포, 그다음에 신경세포간 정보를 조절하는 인터뉴런, 그다음에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미엘린을 만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 이름이 깁니다. 에서 유전자 발현이 급격히 바뀌는 조짐이 나타났다. 자, 어려운 용어가 많지만 하나씩 까볼게요. 자, 첫 번째, 내피세포.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혈관도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혈관 안벽이에요. 혈관 안벽의 세포에서 유전자 뭔가 변화가 나타났다. 그거예요. 두 번째, 이 인터뉴런. 뉴런이 뭔지 아시잖아요. 뉴런이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요 인터뉴런에 있어서 여기도 세포 변화가 나타났다. 유전자 변화가 나타났다. 다음에 미엘린을 만드는 희소돌기 악교세포. 자, 이것도 용어가 어렵지만 악교세포도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는 건데, 이 미엘린을 만든다는 말이 뭐냐면 이 막으로 감싸서 이 정보가 빠르게 잘 전달되도록 그냥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상이 생기면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경에서 어떤 이 빠른 전달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휘의 뇌세포에서 이 세 가지 내피세포, 인터뉴런, 악교세포에서 유전자 변화가 나타났다. 자, 보세요. 사흘 만에, 자, 혈압 높이는 그 호르몬을 넣었더니 지가 아직 고혈압이 아니에요. 고혈압이 아닌데 뇌세포에서 유전자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나중에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기 전에 이미 뇌세포에서 손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야, 혈압 높아진 뒤에 조심하면 되지가 아니라 혈압 높아지기 전부터 이런 증상이 생긴다는 것들을 이제 주위의 세포 차원에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 구체적으로 볼게요. 내피세포는 말입니다. 에너지 대사가 줄고 노화 방지 표지가 증가하는 조기 노화 현상을 보였다. 자, 이 내피세포는 이제 조기 노화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유해 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혈뇌 장벽이 악화할 위험도 커졌다. 자, 노화가 되다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이 유해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손상될 위험이 커졌다는 거예요. 노화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 인터뉴런 이야기합니다. 신경세포에서 흥분성과 억제성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인터뉴런 역시 손상돼서 신경회로의 균형이 무너졌다. 자, 인터뉴런은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신경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이게 깨졌다. 자, 이게 깨졌다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서로 몇 대 몇 이런 비율로 기분의 변화 또는 인지 또는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 생기든 또는 기억력이 떨어지든 뭐 집중력이 떨어지든 이제 내가 건강한 상태의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터뉴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그다음에 악교세포 설명입니다. 자, 보세요. 신경섬유를 감싸 정보 전달을 돕는 미엘린을 만드는 이제 희소돌기 악교세포의 경우 그 유지하고 복구하는 데 기능이 떨어지면서 백질 건강에 악영향이 감지됐다. 자,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악교세포는 이 어떤 보호막,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로 치면은 케이블을 막이에요. 코드가 있고 밖에 이제 손상되지 않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에 있는 비닐막 같은 게 미엘린인데 이 미엘막을 못 만드니까 이 신경망이 노출이 되면서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제 미토콘드리아, 또 영어로 바뀌었네요. 자, 하나 더 설명하면은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미토콘드리아는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내 기관입니다. 여기도 손상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피곤하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교세포가 무너진 것은 이제 정보 전달 속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미토콘드리아가 약화됐다는 것은 피곤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내피세포 인터는 악교세포 어려운 말이 나왔지만은 그 증상은 노화 내지는 치매에 대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3일 뒤에 나타나더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고혈압인지 몰라요. 혈압이 재면 정상입니다. 아까 G 이야기했잖아요. G가 사흘 뒤에 쟀더니 혈압은 정상이고 뇌세포에 손상이 나타났다. 자, 그러면 41일 뒤에, 아까 이제 41일 뒤에 어떻게 됐냐. 자, 그거를 볼 겁니다. 자, 투여 42일 뒤에는 유전자 발현 변화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고혈압과 함께 인지 저하가 뚜렷해지고 미엘린 형성과 신호 전달 기능 손상뿐만 아니라 신경세포 메트리아 기능 장애도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제 42일 뒤에는 이제 이 이야기죠. 자, 42일 뒤는 이 이야기입니다. 42일 뒤는 말입니다. 이 고혈압도 나타나고 인지저하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인지저하는 이미 이제 사흘 뒤부터 진행이 된 거고 그것이 문제인데 42일 뒤에 재보니까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증상은 조금 늦게 나타나고 인지저하가 먼저 발생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써야 되겠네. 자,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상보다 인지저하가 먼저 발생한다는 거죠. 먼저 발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하고 아닌 순간 이미 뇌가 세포가 손상이 됐다는 것을 G 뇌세포 차원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고혈압이 이제 인지저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위험을 주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체크할 포인트가 이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조금 고혈압기가 있을 때 그냥 뭐 좀 관리하면 되지.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 뭐 짠 음식 줄이고 또는 운동 좀 하고 식단 조절하고 하면 뭐 수치가 높아지면 낮추면 되잖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높아지면 그거 낮추면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내가 쟀을 때 높다는 것은 혈압을 낮춰서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뇌 손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이 논문에서 하는 거예요. 자, 기사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인지장애 위험을 1.2배에서 1.5배 높인다. 이런 것으로 알려졌다는 거죠. 자, 현재 사용하는 많은 고혈압 약물은 혈압 강화에는 효과적이지만 뇌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고혈압을 우습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조금 혈압이 높으면 나중에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특히 남자들이 그렇죠.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좀 높아지면은 약 먹으면 되잖아. 아니라는 거죠. 약도 이제 많은 고혈압 약물이 혈압은 떨어뜨려요. 그런데 뇌 기능은 복구를 못한다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자, 이 메모장에서 보시면 이제 고혈압 약은요. 약은 이 혈압은 떨어뜨려요. 는 되는데 이 인지저하 개선 이건 못한다는 거죠. 인지저하 개선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깨지네요. 개선. 이거는 못한다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볼 때 이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높다는 증상은 이미 뇌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고, 내가 혈압이 높다는 것은 이미 많이 망가졌고, 약물을 먹으면 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인지저하가 망가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연구가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혈압 상태가 되기 전에 아까 유전자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들을 밝혀낸 게 큰 성과고요. 또 다른 성과는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약물들이 과연 인지저하를 막을 수 있냐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연구진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이게 ARB라고 그럽니다. 혈압 강화제인데 이 롤살탄 이 약품을 생쥐에 이제 넣어 본 결과 내피 세포와 인터뉴런의 초기 변화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고 밝혔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엔지오텐신 호르몬을 생쥐에게 넣어서 고혈압을 유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지오텐신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호르몬입니다. 이걸 넣어서 유도했는데 이거를 차단하는 약, 그러니까 ARB라고 그래, 혈압 강화제라고 그러는데 이 약품을 넣어 보니까 이 약품이 이제 로살탄이라는 거예요. 이 약품을 생쥐에게 넣어 보니까 아까 문제가 됐던 이제 이 내피 세포, 인터뉴런의 초기 유전자 변화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상당히 회복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고혈압 약은 말입니다. 혈압만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이 엔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그러니까 혈압 강화제의 일부인데 몇몇 환자들만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인지 저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밝혀냈다는 게 이제 좀 희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아마 내가 먹는 고혈압 약이 이제 어떤 약인지 좀 보시면 아마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건 희망 섞인 이야기고요. 자, 이 기사를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고혈압은 혈압 높이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이미 뇌 손상을 시작하더라라는 게 이 논문에 밝힌 하나의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그 많은 고혈압 약 중에서 로살탄 계열의 약물들은 인지 저하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요건데, 일단 우리는 약은 이제 좀 더 어렵게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내가 고혈압을 만만하게 보고 나중에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약 먹으면 된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내가 고혈압 상태에 이르기 전에 치매기가 유전자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기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